해결하려면 잠이 안 와요. 사이비 사자.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사이비 사자. 자, 천례불사천 할 때 사자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시험지는 이제 바로 이제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자, 지금 중계대 상물 설명하며 딱 5분간 시험 치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해설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해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보통 끝나면 그날 배운 거 뭐죠? 그냥 가방 챙겨가면 남지가 않아요. 막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쪽지 시험을 치면서 뭐다? 해결한다, 복습한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점수를 또 학원에 제출하면 학원에서 점수 관리해 준다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다 이 많은 인원을 합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시스템 해보세요. 아마 쪽팔려서 다 쪽팔립니다. 무슨 말이죠? 쪽팔려요. 다 보면요, 이제 4월달, 3월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 학교 치고 이렇게 해요. 지나는데, 자, 모의고사 치세요. 라면 아직 성적이 안 돼서. 그럼 언제 성적 됩니까? 무슨 말이죠? 성적 안 돼요. 근데 시험 치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이 쪽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치면서. 그래서 오늘 또 비가 오지만은 비를 맞아봐야 돼요. 시험지에 비를 맞아봐야 된다. 무슨 말이죠? 비를 맞아봐야 다음에 안 틀리는 거예요. 이번에 쪽팔리면 상관없죠? 본고사에서 안 쪽팔리면 돼요. 그거 뭐, 지금은 뭐 한 50점 받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적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근데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뭐냐면, 문제 풀 때 올라갑니다. 대부분. 문제 풀 때. 자, 그때 7, 8월 달 또는 9월 달 되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뭐예요? 바보 또 틀린 소리예요. 그렇구나. 왜냐면 지금은 일방적으로 주의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내 거를 이제 만들면서 그렇구나. 법이라는 게 다 원리가 있어요. 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꼼꼼하게 이제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합니까? 그죠? 등장인물도 많고 용어도 다른데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씩 이제 3월이니까 저도 이제 3월 처음에 강의할 때 끝나면 항상 뭡니까? 시험 치고 했어요. 저는. 다른 분은 안 했을지 몰라요. 저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점수 관리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점수 관리까지 하겠다.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상담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원에서도 많이 여러분이 배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도 이름 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바라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세요. 협조하시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자,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자,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과 같다. 자, 1. 토지. 2. 건축물.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 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가로치기 하세요. 가로를 쳐세요.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연습합니다. 대통령령은 주로 뭘 임하고 있다? 내용, 기준을 임하고 있다. 내용 기준입니다.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됐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시행령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대통령 시행령. 자, 2조 법 3조 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과 같다. 자,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2. 공장 및 강업재단 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 봅시다. 자, 정리할게요. 자, 제목이 3조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배웠던 제1조 2조, 3조. 이것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총칙이랍니다. 총칙. 자, 총칙. 그럼 총칙의 개념은 뭐다? 약속이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정하겠다. 그러면 이 총칙은 시험에 많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습니다. 많아봤자 두세 문제예요. 세 문제.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는 뭐다? 문제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총칙을 알아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몇 조 할까요? 4조. 4조 하겠죠? 4조가 뭘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그러면 이제 9조이라면 시험제도가 8조까지 있어요. 9조 등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뭐가 된다? 기업이 되는 과정. 그럼 그 다음 주는 뭐 할까요? 기업이 해야 될 일들. 그래서 3주부터가 이제 이 법이 할래야 돼요. 그때는 1시간에, 3시간 수업하면 한 7문제, 8문제 나요. 소위 말하면 물 반, 고기 반이다. 고기 반. 그렇게 스토리가 뻔한 거예요. 스토리 뻔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스토리를 아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쭉 스토리에 연결되니까 그 연결점을 잘 찾기 바라고요. 자, 중개대상물은 자, 크게 법률에서 정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토지, 땅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리고 기타 토지 정착물 됐어요. 물 됐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임했습니다.
밑에 위임했어요. 아까 어디에 임했죠? 시행령. 다른 말로 무슨 령? 대통령령에 임했다. 시행령. 그래서 대통령령에 임한 것은 우리 박스에 보면 두 가지가 되는데 편의상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강의 편의상. 자,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강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렇게 됐어요. 공장재단. 자, 그래서 그럼 중개대상물은 뭡니까? 이러면 자, 우리 첫머리를 따서 톡은 입강공이다. 이렇게 돼요. 톡은 입강공. 그럼 끝났죠? 중개대상물 뭡니까? 톡은 입강공. 자, 1번 시험 나왔어요.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2번 건축물, 3번 임목, 4번 강업재단, 5번 비행기. 몇 번? 비행기. 그렇게 시험 놓을까 안 놓을까요? 절대 안 놉니다. 절대 안 나요. 그는 1회 때 그리 나왔어요. 1회 아주 소장하게 나왔고 요즘은 그리 안 놉니다. 그래 좀 복잡하게 나요. 복잡하게 놉니다. 자,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보면요. 그럼 이 법률에서 정한 요 두 가지를 뭐라 부르냐?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로 해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의.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정의할 때 어떻게 내립니까?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보다 그 범위가 넓다. OX. 넓잖아요. 왜냐면 중개대상물은 민법이 없는 뭐도 포함된다? 입강공도 포함된다. 그러면 입강공을 뭐라 부르냐? 어제부동산. 어제가 뭐예요? 가짜 부동산. 가짜. 있는 것처럼 준부동산. 또는 자,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봐요. 넓은 의미였어. 원래 이게 부동산이 아닌데 이 법이 뭐죠? 임목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화한 거예요. 부동산. 오리지널 부동산은 이겁니다. 그래서 가짜 부동산이에요. 임목에 관한 법. 강업재단, 공장재단. 강산의 재산을, 공장의 재산을 묶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공통점은 뭐죠?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함으로써 뭐다? 부동산한 거다. 나무를 뭐 했다? 등기한 거예요. 등기를 해서 부동산을 했다. 그래서 시험은 주로요, 이 건축물에서 많이 나요. 건축물에 오는데, 입강공은 하나의 이론상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99.99% 하는 거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다. 토지 건축물입니다. 자, 중개를 50년 한 사람한테 인터뷰했어요. 입강공을 달아봤습니까? 입강공을 중개해봤습니까? 입강공이 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죠? 뭔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의 이론상 이야기다. 이론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5가지는 무슨 개념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잡아요.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등록과 무등록을 구분합니다. 등록과 무등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5가지는 누구만 취급할 수 있다? 기업만 취급할 수 있고, 기업이 아닌 자가 취급하면 무등록으로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물건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럼 이 교탁은 아무나 취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아무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입강공은 아까 이론상 이야기고 토지 건축물을 막 해서 중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토지 건축물이다. 자, 그럼 이제 공부하는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중개란 멘트 나왔어요. 중개는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세 사람이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뭐가 된다? 거래가 돼야 돼요. 거래가 돼야 기업이 뭐 할 수 있죠? 중개가 할 수 있죠. 거래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토지는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어떤 단위로 거래되느냐? 건축물은 어떻게 거래되느냐? 그 다음에 기타 토지의 정착물로서는 뭐가 있느냐?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법 자체를 봐야 돼요. 임목에 관한 법은 도대체 뭐냐? 강업재단은 뭐냐?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건축물은 기업이 중개할 수 있다. OX. X죠? 자, 얼마나 능력이죠? 청와대. 토지 건축물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기업이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는 왜 없을까요? 국가 소유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따져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토지부터 합시다. 토지부터. 자, 토지는 이제 어떤 단위로 봐야 된다. 그러면 토지의 범위를 봐야 됩니다. 토지는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 범위 내에서. 자, 지정은, 자, 지표를 포함한다. 지표를 포함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땅이 있어요. 지구는 둥글다 합시다. 둥그니까. 갑돌이는 한 필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돌이가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다. 자, 내 땅이니까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아니다. 자, 우리나라 뚫고 갔어요.
지구 반대편이 오겠죠? 그럼 지구 반대편이 뭘까요? 어디 놓을까요? 우루과이가 나요. 우루과이. 지금 여러분 분명히 보니까 구구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지리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럼 우루과이 땅까지 내 땅 아니다. 정당한 이익범위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하와 지표가 이제 세트로 가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만약에 이 지하를 A한테 팔고 지상을 B한테 만약에 팔았다 합시다. 이렇게 한 필지를. 그러면 지하를 산 A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평생 햇빛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올라올 때마다 소유권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의 결론은 말할 수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분리해서. 각각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매매는 안 되지만 임대차는 가능할 거 보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럼 지하 부분을 A한테 세 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리고 이 땅 밑에 이제 석유가 묻혔어요. 석유는 누구 거? 국가 겁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는 미채굴 강물은 제외 됩니다. 미채굴 강물 제외 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 한번 읽고 갑시다. 판례 한번 읽고. 45페이지 판례. 중간 판례요.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서 토지 거래에 있어서 지표 부분과 지하 부분을 분리하여 그중 어느 하나를 유보한 채 다른 하나를 매도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까지만 읽으세요. 그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토지는 각각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상 매매는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임대차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럼 토지는 이제 범위를 바꿔요.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느냐. 거래의 단위입니다. 토지의 거래 단위는 필지 단위예요. 필지 단위로 거래된다. 단위로 거래됩니다. 자, 소유권과 저당권일 때는 무슨 단위? 필지 단위다. 필지. 자, 여러분이 결혼 시간에 배울 때 토지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지, 나지, 획지, 필지. 자, 필지는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입니다. 하나의 공부에 무슨 단위일 때? 등록할 때 필지 단위입니다. 그러면 각 필지마다 뭐가 등록됩니까?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등록되죠. 자,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 토지죠. 소유자는 갑돌입니다. 자, 이 토지는 자, 사하구 당리동 123번지 토지예요. 단지입니다. 지목은 대입니다. 면적은 100제곱미터예요. 지금 경계는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럼 한 필지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 가격이 1억이라 합시다. 시가가 1억짜리예요. 자, 근데 갑돌에게 필요한 것은 1억이 아니라 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어치를 얼돌에게 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럼 판다면 다시 뭘 만들어야 된다? 필지를 만들어야 돼요. 필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일부만 팔 수 없죠? 다시 필지 만들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갑돌이는 시가 1억짜리를 자, 담보로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요. 돈을 한 1,000만 원 빌렸습니다. 1,000만 원 빌렸는데, 그럼 은행에서는 1,000만 원어치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의 속성 문제입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뭐다? 필지 전부에 되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필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필지 일부. 자, 무슨 건일 때? 임차권일 때. 항상 임차권은 일부도 가능합니다. 자, 절반을 세줬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그리고 용익물권 설정할 때. 용익물권 설정할 때. 아까 용익물권은 뭐였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자, 특히 우리 지역권 설정할 때 봅시다. 지역권 설정할 때. 자, 방식을 봅니다.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갑돌이 토지는 뭐다? 명지입니다.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상린관계에 있는 을돌이 토지를 일부를 통로로 활용합니다. 자, 그럼 갑돌이 토지를 뭐라 부르죠? 요역지. 그럼 요역지는 필지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에 미친 거예요. 요역지는 필지 전부입니다. 자, 도움을 주는 을돌이 토지를 뭐라죠? 성역지. 성역지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요역지는 필지 전부. 필지도 아니고 성역지는 뭐다? 필지 일부. 여기까지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건축물 갑니다. 건축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은 자, 먼저 설명하고 자, 판례를 한번 읽어봅니다. 설명하고 판례를 이렇게 판례 설명. 자, 건축물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말한 건축물은 민법상의 건축물입니다. 민법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건축물은 뭔데? 자, 항상 건축물은 지붕이 있는 겁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주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나중에 읽어볼까요? 세차장 구조물은 자, 우리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구조물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차장물은 100이나 할 만한 게 없다. 시원찮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자, 공부상에 없는 건물도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즉 쉽게 말하면 건축물 대상이 없는 건물도 뭐가 된다? 거래가 된다. 자, 예를 들어 무허가 자, 미등기 또는 심지어는 가야 건물. 자,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돼서 이것도 중개대상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공부상 등재된 건물이 하나인다. X. 건축물 대상이 없는 무허가. 우리 심한 경우는 뭐 옥탑방 같은 건 거기다가 무허가가 많아요. 거기서 거래가 돼야 돼요. 새 얹고 사고 있죠. 비닐하우스에 뭡니까? 임대차 할 수도 있잖아요. 다 가능하다. 자, 그러면 건물은 이제 거래의 단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거래의 단위냐? 거래의 단위는 동단위입니다. 동단위. 원칙적으로 동단위로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일 때는 무슨 단위? 동단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보는 2층 주택집이었습니다. 2층 주택이에요. 자, 1층, 2층이었어요. 물론 소유자가 갑돌입니다. 자, 갑돌이는 이 2층 주택을 팔 때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팔 수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팔았다면 어떤 문제인가? 1층은 A한테, 2층이 팔았다. B한테 팔았어요. 그럼 B는 항상 내려올 때마다 뭐죠? 발목을 삐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뛰내려야 되거든요. 뛰내려. 왜냐면 다른 사람 방을 지나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소유권 침해할 수 없죠. 뛰내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건물은 무슨 단위? 동단위예요. 근데 우리 집은 아파트예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동단위로 합니까? 한 호실 단위입니까? 호실 단위로 하죠. 그럼 아파트와 이제 이거 차이점이 있겠죠. 아파트 같은 건물을 뭐라 불러요? 집합 건물이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해요. 구분소요. 소유권이 구분됐을 때. 그럼 구분 소유의 개념은 뭐죠? 구조상, 이용상, 무슨 건물? 독립된 건물이에요. 독립된. 구조상, 이용상, 독립됐을 때. 그래서 아파트는 전용 부분이 있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 자, 독립됐을 때는 이때는 무슨 단위? 실단위야. 한 실단위. 구분 안 됐을 때는 무슨 단위? 동단위. 그리고 항상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일부. 임대차는. 자, 1층을 세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방 3개가 있어. 방 3개인데 방 한 칸 세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임대차는 항상 가능해요. 그러나 매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동단위, 실단위. 자, 그리고 건물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은 현존하지 않은 건물도 포함된다. 현존은 지금 눈에 없어요. 그러나 장차 지어질 장래의 건물입니다. 장래의 건물. 자, 대표적인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이때 분양권은 동호수가 뭐다? 특정이 되었어요. 특정이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적어놓고 이제 우리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리가 나와요. 권리. 자, 분양권, 입주권, 대토권이 나와요. 대토권. 또는 상가 권리금 나옵니다. 권리금. 이렇게 권리금 나와요. 이것은 이제 이 중에서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계속 한 7, 8년 나와요.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 O, 입주권 X, 대토권 S, 권리금 X. 이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 가치 때문에 X고요. 자, 그럼 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 두 개. 자, 요거 좀 깊이 이야기하면 부동산 신고하고 구분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신고는 입주권 돼요. 그럼 우리 중개대상물 문제는 여기서 뭐가 확인하냐? 특정과 지위를 구분하세요. 특정.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다. 중개대상물이에요. 단순한 지위에 불과하다. X예요. 그래서 항상 찾을 때는 뭘 찾아라? 특정과 지위를 찾아라.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묻습니다. 뭐 복잡하게 안 물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책에 동그라미 치면서 갑시다. 자, 45페이지 가요. 45페이지 맨 밑에요. 자, 이 사건 대토권 일단 있어요. 대토권 밑에 있어요.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에 동그라미 주세요. 지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기타 정착물 법 시행에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대토권 GX. 자, 한 장 넘겨봅니다. 46. 자, 박서. 콘크리트 집안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자,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세차장 구조물 X.
자, 47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자,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된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에 대한 특정의 동호수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자, 분양계약의 체결된 후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옆에다가 분양권 적었어요. 분양권 중개대상물 O입니다. 자, 2번 판례는 하지 마세요. 2번은 뭐 괜히 말 만드니까 복잡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중간에 판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G 똑같습니다.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X.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요. 자, 제목을 붙입니다. 권리금 붙이세요. 권리금. 특히 상가 권리금, 맨 밑에는 권리금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영업용 건물,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의 재다는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 가치는 자, 공인중개사법 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쭉 나오죠. 세차장 구조물 X, 분양권 O. 이때 분양권은 특정 동호수 O. 입주권 G, X, 대토권 G, X, 권리금 X. 요게 당글 문제예요. 요게 주로 당글. 자, 그러면 나머지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요거만 주로 담지요. 나머지는 나 머리 아파 못 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저는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기타 토지 정착 보세요. 자, 요거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 기타 토지 정착. 자, 설명하고 책을 볼게요. 설명하고 책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 선수는 누구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설명드렸고, 그러면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그 밖에 토지 정착물로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목, 담장, 교량, 뭐 등등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종물로서 주물에 따라 다녀요. 주물에 따라 다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무 중에서요. 딱 한 가지 방법을 갖추실 때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 명인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집단? 수목 집단일 때는 중개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명인이 뭐냐? 명인 발걸 명자에 인정할 인자입니다. 인정할. 널리 인정시킨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간섭법상의 뭐다? 공시수단입니다. 공시수단.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갑돌이 토지 위에 을돌이가 이제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앞에 표차를 붙여요.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는 아래말 사는 홍길동 것입니다. 출입 금지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명인방법이에요. 간섭법상의 무슨 수단? 공시수단일 때. 그러면 이 나무는 토지와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수목집단일 때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요. 자, 과연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된다 안 된다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된다 해죠.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등기된 나무도 중개대상물이듯이 등기와 비슷한 수단을 갖추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에 한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을돌이가 이 나무를 만약에 병돌이에 팔았어요. 기업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실성으로 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을돌이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너무 허접한 수단이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내용이 48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 매니에 보세요. 자, 좀 읽고 설명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매니에 수목 또는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수목 집단 자체는 토지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간섭법에서 인정한 공시광법을 갖출 때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오로지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에 한해서만. 그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입강공 봅시다. 입강공. 자, 1달을 봤지만은 49페이지. 이게 임목이에요. 임목. 이게 뭡니까? 그죠? 법조문을 다 엎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법조문을 엎어버렸다. 그래서 자, 우리 1월달에는 제가 조문을 안 읽었지만은 지금은 설명드리고 조문을 읽을 테니까 자, 설명부터 먼저 들으세요. 자, 그럼 입강호 뭐냐? 입강호. 자, 임목입니다. 임목.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임목은 뭘 한다 했죠? 등기를 해야 된다. 나무에 등기한다. 그럼 왜 나무에 등기할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강원도 산골에 갑돌이가 있어요. 이 갑돌이의 직업은 뭐냐면 전문 임업업자예요. 조경업자입니다. 나무를 키워서, 자, 문명부터 나무를 키워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자, 강원도 산골에 이제 멋진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나무를 키웁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 맞습니다. 소나무. 미술에 대한 안목이 대단해요. 자, 대왕소나무.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무 한 그루당 자라면 대들보리에서 있는 아주 비싼 나무예요. 근데 이제 갑돌이는 나무를 키울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료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돈이 필요해요. 근데, 자, 이 땅이 설령 이제 자기 땅이라 합시다. 강원도 임야 땅은 공시지가가 높아요, 낮아요. 맞죠? 그래서 돈이 빌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임목에 관한 법을에서는 이 임업업자를 위해서 나무만을 별도로 마는 겁니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토지와 별도로 만다? 등기를 하면 이 나무를 뭐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봅니다. 부동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아까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이 건물처럼 나무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나무는 별도로 처분할 수 있고 이 나무를 담보로 뭐 할 수 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저당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돈 빌리기 목적이에요. 저당입니다. 돈 빌리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임업업자, 조경업자를 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고 법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된 나무를 임목, 등기 전의 나무를 뭐? 수목. 자, 먼저 수목 소유자는 그냥 아무 나무 등기 안 됩니다. 등기 안 돼요. 자, 먼저 임목 등록원부예요. 임목 등록원부라는 곳에 정부 이름입니다.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나무는 나무가 정해져 있느냐? 안 정했어요. 수종 제한 없어요. 수종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뭐 천년님이 된다, 식재림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일필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부 생립해도 가능하다. 일부의 나무를 자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 나무만이 말 수 있다? 등기를 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하는 원시 등기 무슨 등기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이 나무가 뭐가 되죠? 임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 부른다? 수목.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한다. 그래서 이 나무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소유권과 저당권에 격체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에 격체된다. 그래서 나무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고 나무를 담보로 말 수 있다? 돈을 빌릴 수 있다. 특히 이제 저당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특히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에. 자, 왜 보험에 가입할까요? 왜 보험에 가입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은행에서는 이 나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무에다가 뭘 했죠? 저당권 쓰였다. 그럼 나무의 가치는 언제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나무도 생물이죠?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병충해로 죽었다든지 화재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뭘 가입한다? 보험 가입한다. 자, 조심해야 되는데 나무를 처분할 때 보험 가입한다? X죠? 저당 설정을 고려한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은행에서는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 나무가 베어졌어요. 벌채가 되었어요. 벌채됐다. 그러면 벌채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이거 시험 2번 나왔어요. 나무가 설령 벌채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요 문제 때문에 틀린 사람 미칠 뻔했어요. 자, 벌채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자, 이거 중요하고요. 자, 나머지 제가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자, 이 갑돌이는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은행 입장에서 봅시다. 변제기가 돌아있는데 돈을 안 갚아요. 이자도 안 냅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뭐 할까요? 경매를 냅니다. 저당권에 기한 뭐다? 경매를 신청했어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다른 조경업자 얼토리가 샀어요. 얼토리가 이 부를 샀습니다. 자, 그럼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경매 등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자, 임목 소유자가 달리되었어요. 경매 등으로 달리됐다. 그럼 토지 소유자 갑돌이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자기가 실컷 키운 나무를 얼토리가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토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 새로 나무를 심을 테니까 내 땅에 있는 당신 나무 다른 곳에 옮기세요. 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죽거나 되겠죠? 토양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런 심통이 안 지도록 법에서 정한 뭐다?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정 지상권 성립합니다. 임목 소유자 달리될 때.
자, 그러면 언제든지 등기된 나무가 있다는 것은 법정상은 성립하겠죠. 그래서 자, 임목 등기를 표시합니다. 임목을 표시합니다. 이 땅 위에 등기된 나무가 있어 표시합니다. 그럼 이 표시는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두 군데서 합니다. 첫째가 임목 등기부로 써요. 임목 등기. 그럼 임목 등기부는 보존 등기를 받은 임목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에서는 표제부, 임목의 수량, 수종, 갑구, 소유자, 얼구, 저당권자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여러분도 오늘 처음 공부하면서 임목 등기부를 알았죠? 그러면 임목 등기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땅에서 표시해줘요. 이거 중요하겠죠? 땅 어디서 표시하느냐? 토지 등기부에서 표시합니다. 토지 등기부 어디서 표시할까요? 표제부에서 표시한다. 표제부에서 임목 번호를 표시합니다. 번호. 자, 요거 중요합니다. 땅 임목 등기는 어디서 표시하느냐? 토지 등기부 표제부. 자, 지금부터 이제 볼펜 딱 들으세요. 밑을 쭉쭉 치고 갑니다. 밑을 49페이지. 빨리 법 조문에 밑을 치고 갑니다. 49페이지. 2조 보세요. 2조. 49페이지 2조. 2조 1항 빨리 찾으세요. 이 법에서 용어 정의입니다. 임목이다. 토지에 부착된 수목집단에서 토지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임목이라고 부른다. 자, 3조 1항 갑니다. 3조 쭉 내려가서 자, 임목은 뭐다? 부동산으로 본다. 어제 부동산. 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에 목적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된 나무는 두 가지 용도죠. 자, 팔거나 뭐 할 수 있다? 저당 잡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3항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뭐다? 별개의 부동산을 보겠다. 자, 그 다음 4조 1항 갑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벌치한 경우에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뭐다? 미친다. 자, 쭉 가서 6조 갑니다. 6조. 자, 임목의 경매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때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을 본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50페이지 보세요. 8조. 50페이지 8조. 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으시는 수목 집단은 자, 이 법에 따른, 자, 밑에 처리겠죠? 임목 등록 원부에 뭐 해야 된다?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미리 뭘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자,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19조 보세요. 19조. 19조. 자, 1항.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자, 임목 구분 등기했을 때는 토지 등기 기록증, 자, 밑에 처리겠죠? 표제부에. 등기부 어디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한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22조. 살림법. 자, 임목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자, 뭐 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뭐 한다? 보험 가입한다. 요 정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을 엎어놨지만은, 자, 요 정도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저 두 개 보고 또 저 두 개도 마찬가지로 법 조문 겁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강업재단, 공장재단. 지금 3월달에는 1월달하고 조금 더 깊이가 있죠. 3월달에는 제가 전달하는 게 100% 전달합니다. 100% 전달하는데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이 한 것을 또 줄일 거예요. 뭐죠? 이제 시험 전혀 이제 안 노는 건 다 버리면서 자, 주로 이제 요약집 가지고 할 거예요. 요약집 가지고 부피 줄여 갑니다. 자, 요약집도 기대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요약집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요약집. 자, 강업재단 공장. 이것도 목적이 뭐다? 저당이 목적이에요. 저당 뭐다? 잡히고 돈 빌린다. 그래서 입강공은 돈 빌리기가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걸 뭐냐면 A는 자,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합니다. 자, 이 공장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죠? 토지, 건축물이 있다. 자,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자,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뭘 담보를 합니까?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자, A는 공장 안에는 이 토지, 건물 말고 재산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재산을 모아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재단 목록이랍니다. 재단을, 자, 재산을 모아서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재단 목록에 해당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53페이지 보세요. 공장재단 구성물 5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53페이지 맨 밑에 공장재단 구성물 있죠. 자, 1번 보세요.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2번 기계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3번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 동산도 포함됩니다. 자, 4번, 5번은 권리도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6번은 뭘까요? 지식재산권. 이 지식재산권은 다른 말로 무채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를 다 모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뭐다? 가치까지 다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겁니다. 자,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전부 또는 일부의 재산을 묶어서 몇 개로 만들어요? 한 개의 재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게 바로 뭐다? 재단 목록이에요. 재단 목록. 재단 구성물, 재단 목록. 그래서 이것을 뭐 하는 거죠? 등기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함으로써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강업재단, 공장재단이 되는 거예요. 재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소유권과 무슨 권? 저당권에 기초된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얼마나 돈이 급하냐면 등기 후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하지 않으면 등기 효력은 상실돼요. 몇 개월 안에 잡히라? 10개월 안에. 그래서 자, 소유권과 저당권에 개체되는데 좀 더 깊이 하면 이 저당권자가 동의할 때는 이 물건을 임대차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그 법조문에 있지만은 가장 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돈 빌리라고 여러 가지 다 묶었어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이런 게 나와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강업재단, 공장재단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강업재단에 속하는 토지 X, 공장재단에 속하는 건물 X. 그래서 항상 여기서 끝나야 돼요. 강업재단, 공장재단 끝나야 된다. 절대 말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기 다 하이라이트. 그리고 몇 개월 안에 잡히라? 10개월 안에 잡히라. 10개월.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지금 이 아까 토지 건물이 재단 목록에 속해서 벌써 재단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합니다. 그러면 재단 표시는 어디서 하느냐? 재단 표시. 재단 표시 방법은 자, 토지 건물 등기부에서 표시하는데 토지 건물 어디서 표시하느냐? 등기부 자, 상당구, 다른 말로 해당구랍니다. 해당구, 상란에서 표시합니다. 해당구라는 것은 뭐냐면 갑구, 얼구예요. 갑구. 자기 급이 뭐다? 갑구. 타인 급 뭐다? 얼구, 상란에 표시한다. 자,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입간공은 까먹으니까 공통점을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시 등기. 새로 등기를 하면서 그걸 뭐란다? 부동산 보고. 공통점은 뭐죠? 소유권과 저당권에 기초된다. 그래서 소유권 처분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기업이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기업 관여 안 합니다. 이론상 여기다. 자, 그러면 요거 법조문 읽고, 자,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법조문. 자, 11조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11조. 자, 11조이랑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자, 이항. 자, 공장재단 소유권 보전 등기 효력은 등기한 날부터 몇 월? 10월, 10개월. 저당권 설정 등기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자, 12조.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을 본다. 자, 이항.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에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책에는 여기는 없지만은 제 뒤에 나옵니다. 절대 뭐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요게 하이라이트. 자,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까지 봤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거래됩니까? 필지 단위로 거래됩니다.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동 단위로 됩니다. 실 단위 됩니다. 자, 토지 정착물로 뭐가 있죠? 명인방법, 수목집 다 있다. 입간공은 다 뭘 했죠? 등기를 했다.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과 저당권을 개체된다. 그래서 이거는 감을 잡으세요. 물론 가장 쉬운 많은 게 건축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분만 더 합니다. 아까 청와대는 기업이 취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 두 가지를 보면서 제 설명을 따라잡으세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할 게 뭐냐면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표. 그 다음에 57페이지 표를 보세요. 그 표만 보면서 저 따라잡으세요.
요거는 지금 방금 할 거는 요새는 시험 안 나요. 그는 한 10몇 대 때는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박스를 내요. 박스에 뭐 한 10대까지를 내요. 자, 다음 중 중개대 사무이 되는 것은 1번 경북궁, 자 2번 해운대 바닷가, 3번 상속된 토지,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찾는 거예요. 그럼 1번 경북궁 OX, X, 해운대 바닷가 X,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요즘은 잘 안 나요. 요즘은 주로 노는 게 아까 이거랬죠. 분양권, 입주권, 대토권. 이게 주로입니다. 자,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이제 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개사법은 몇 점을 목표로 한다? 만점, 만점. 중개사법은 만점. 만점이요? 하나 틀리면 안 돼. 하나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 중개사법은 만점이에요. 그러면 실무나 부동산 신고는 몇 점? 95점. 포탈에서. 11개 중에 몇 개만 맞자? 9개만 맞자. 그러면 이거는 29개 다 맞자. 다 맞자. 그래서 29개 다 맞으려면 꼼꼼하게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강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60점만 받을게. 그럼 60%만 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60%만 들으면 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요, 7, 8월 달, 한 8, 9월 달 되면, 이제, 갈수록 이 공부하는 게 대해서 기분이 좋아질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벌써 이제 소문은 났는데, 만에 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절반을 포기해요. 아, 올해 1차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벌써 이제 장수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1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 과목 믿고 갑시다. 이 과목. 그럼 이 과목 믿을 만한 거는 이 공인사 법령이에요. 법령은 다 맞고 가자.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토건 입간공이라도 기업이 가능한 거 중개 가능 요소가 있어요. 중개 가능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는 필기할 필요 없이 그 옆에 56, 57 박스를 지금 설명합니다. 자, 첫째가 기업이 중개하려면 뭐다? 법정 중개대상물일 거. 법정 중개대상.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은 뭐죠? 토건 입간공일 거. 토건 입간공.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은 유사품이 조심해라. 유사품. 그래서 지금부터 노란 것이로 아닌 것들. 아닌 것들. 비록 자, 공시가 뭐예요? 등기, 등록의 수단을 갖췄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있다. 자, 예를 들어, 자, 업재단. 자, 항만 운송사업재단. 그래서 무조건요, 재단자 논대에서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이 재단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강업, 공장밖에 없다. 나머지 재단은 X다. 그 다음에 선박. 자, 우리 선박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선박도 등기예요. 엊그제 그 미친놈이 강한대교 무슨 거 있죠? 저도 이제 강한대교를 지나가요. 저 울산가게에서 강한대교 가는데,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선박, X, 비행기, X, 중기. 뭐, 포크레인, 기중기, 덤퍼, 이런 거, X. 자동차, X. 자, 우리 자동차도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비록 등록은 하지만은 뭐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그럼 거꾸로 이런 것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이제 없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하는 거는 오로지 몇 가지? 5가지. 자, 그럼 두 번째, 자, 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적 거래. 개인과 개인 간에 뭐다? 거래가 가능해졌다. 개인과. 자, 각각과 거래가 돼야 중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공법상 사법상은 제한이 있지만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거래는 돼요. 사고 팔 수는 있다. 단 뭘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가능합니다. 접도구역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감유된 토지다? 가능하죠? 다 그된다. 근데 아예 거래가 불가하는 것 같아요. 거래 불가.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죠. 국공유 소유일 때, 국공유.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때. 그래서, 자, 우리 용어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첫째가 행정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 그래서 행정재산은 소위 말하면 청사 생각하세요. 청사. 일일이 다, 청사를 어떻게 다 해볼까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청사. 안 되죠.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또 분류되는 게요. 길이길이 보존하세요. 보존재산이 있어요. 보존재산.
뭐가 있죠? 문화재 생각하세요. 문화재. 남대문, 동대문, 문화재. 당연히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을 중에서 또 나머지 재산을 일반재산이랍니다. 일반재산. 아주 옛날에 이것을 잡종재산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입니다. 대표적이니까 공영주차장 생각하세요. 공영. 우리 공영주차장. 이 공영주차장은 누구 땅이에요? 국가나 지자체 땅이에요. 근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근데 임대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럼 이때 임대할 때 방식은 무슨 방식? 입찰 방식, 입찰. 입찰에는 기업이 관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이 관한 거. 자, 하천. 낙동강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공원. 호수. 자, 도로입니다. 도로. 이때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자, 공도. 안 되겠죠? 근데 개인이 만든 도로는 어때요? 그래가 될까, 내가? 되죠, 그래. 그래서 무조건 도로 중에서 국도, 공도는 안 되지만 사도는 가능해요. 아까 해운대 바닷가 뭐라 불렀죠? 빈지. X. 우리 빈지가 뭐예요? 자, 경제적 실익은 했지만 소유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빈지의 반대말 법지. 법지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소위 말하는 극경사 토지. 실익이 없는 땅. 자, 그 다음에 자, 임자 없는 토지. 무주의 부동산. 누구 거요? 국가. 무주의 부동산. 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7, 8년 됐는데요. 부산시에서 임자 없는 토지를 발견했대요. 그게 일본이 남겼는데 소유자를 알 수 없다든지 토지 됐어요. 그게 공시지가로 6천억이랍니다. 6천억. 그럼 6천억인데 그 토지를 등록할 때는 국으로 등록해요. 무슨 말이죠? 국가세를 등록하는데 국가에서는 근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보상을 해준대요. 30%를 보상해준대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30%니까 한 2천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 한번 누수를 드렸어요. 그 잘한 공무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임장농장 찾으면 30% 한다. 돈 벌 길이 있어요. 무주의 부동산 국가소유입니다. 자, 아까 미체율 광물.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 놓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소멸된, 사건이 없어진 포락지. 포락지가 뭐죠? 없어진.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강으로 된 말소. 땅이 없을 때.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법정적 미래사물이고 사적 거래 가능한데 마지막에는 기업이 관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중개행위가 개입될까. 개입됐어요. 그럼 개입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개입돼서. 자, 예를 들어, 경매 또는 상속. 자, 증여. 기부채납. 자, 수염입니다. 근데 조심한 게, 이 경매 같은 경우는요, 경매 중일 때가 안 돼요. 상속이나 중일 때는 안 되지만은, 자, 경매 개시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어요. 아직 경매 절차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가능해 보나? 가능하다, 이제 가능하다. 왜냐면 그것을 안고 사는 수가 있어요. 자, 상속 중일 때는 안 되죠. 그러나 상속 받은 빌딩은 어때요? 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ING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험 안 넣으니까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없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 트레이닝 하면서 하고요. 자, 오늘 뭡니까? 자, 세 가지 봤어요. 목적. 특히 용어 정리 1시간 반 동안 봤습니다. 중개 대상물 봤다. 자, 다 프린터 가지고 계시죠? 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 5분 뒤에 제가 오겠습니다. 5분 뒤에. 바로.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책을 듣고 하세요. 실력껏 하세요. 책. 부정행위자는 5년간 뭐다? 재수 없어요. 자, 그냥 바로 하세요.